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때가 아니냐. 큰 바다 흙고 빈 하늘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사방이 보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 소리 들쁘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보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때가 아니냐. 큰 바다를 있고 붉은 하늘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도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게 해.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우게 할 주기로 하리 다시 오너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때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빈 하늘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네,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하윤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KBC 미래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KBC 아나운서 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KBC 미래포럼은 호남 최초의 경제에너지 포럼으로 출범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여수 광양 국가산단의 미래 전략을 모색해왔습니다. 올해도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주제 영상과 함께 2025 KBC 미래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동맥을 뛰게 한 전남의 양날개,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하지만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여수산단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광양 국가산단의 대표 산업인 철강 분야도 큰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고율 관세,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유례없는 구조적 위기로 전남 철강제 수출액 4억 달러 감소, 여수산단 입주기업 300개사 수출 실적 3억 300만 달러 감소 등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 전략. 전남은 그 해법을 탈탄소 대전환에서 모색합니다. 탄소 중립 기반의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고부가가치와 친환경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고 석유화학 분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기반한 전남 맞춤형 사업으로 5극 3특을 완성하는 균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전남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와 전문가가 모인 전략적 해법 모색의 장. KBC 미래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전을 나눕니다. 중단이 아닌 전환의 시간.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KBC 미래 포럼. 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고용을 이끌어온 핵심 산업 거점입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단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열리는 올해 KBC 미래 포럼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들,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단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미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진행될 심도 있는 논의가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 자리해 주셨고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계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이준석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고요. 신정훈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정인화 광양시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병서 KBC 동부방송센터 시청자위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채영 KBC 홀딩스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한 KBC 정서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포럼을 주최한 KBC 정서진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정서진 회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일여미게 하는 이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 김영록 전남지사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그리고 이계호 신정훈 주철현 국회의원님, 정기명 여수시장님, 정인화 광양시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석은 우리 지역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겠다는 굳건한 약속이며 오늘 포럼의 의미와 무게를 더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혁명, 글로벌 에너지 재편, 탄소 중립 등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향해야 할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은 오랜 세월 국가 산업을 든든히 떠받들어 왔으니 이제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금리 고환율 탄소 중립 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위기가 아닌 반드시 새로운 산업 행태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따라서 여수 광양이 기존 굴뚝 산업 중심 구조를 넘어 미래 혁신과 투자의 거점, 디지털 그린 산업의 중추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학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서 나누는 통찰과 비전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KBC 광주방송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적 방송으로서 여수 광양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산업, 경제, 미래 전략을 아우르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의 성장과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논의가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안과 열정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서진 회장님의 개회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KBC 미래포럼이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시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정기명 여수시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정기명입니다. 남해안 거점 도시 미향 여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논의가 우리 여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서진 KBC 회장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화학단지를 품고 오랜 세월 우리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탄소 중립과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변화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친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미래의 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며
다음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통찰이 더해진다면 여수에서 시작된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 전환을 이끌 거대한 물결로 퍼져 나갈 겁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물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시는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2016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라는 더 큰 목표로 이어가며 기후대응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고자 합니다. 내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섬과 바다의 가치를 세계인과 나누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 섬 박람회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기명 시장님의 환영사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4회 KBC 미래전략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소에 30년 인연입니다. 우리 정서진 KBC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회장님이 살아온 길을 보면은 한 분이 얼마나 크게 사회에 영향을 주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 30년 지내오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우리 정 회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 정기명 여수시장님, 정윤아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열리는 여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장소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존경해온 우리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죠. 장군께서는 절체절명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혈을 단신으로 고군분투하셨던 곳이며 장군님의 모친을 모시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장군님의 충심이 서려있는 충민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 축사를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수와 광양 그리고 우리 산업에 나아갈 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장군님께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백전불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 중립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의 파도가 경영과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세계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만 이 경랑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12척의 배로 전세를 뒤집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도 우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수는 석유화학, 광양의 철강을 비롯한 우리 주력 산업을 고부가,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조 AI의 대전환, 맥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적해온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과 데이터, AI 기술을 접목시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장군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정군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5국 3특 성장 엔진의 축으로 세워 지역이 곧 산업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수와 광양은 지난 50년 동안 산업의 쌀인 석유화학과 철강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명실상부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여수와 광양 3단의 땀과 노력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의 50년 동안 여수와 광양 그리고 전라남도가 우리 제조업의 제도약을 선도하는 거점이 되도록 정부는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전세를 뒤집었던 힘은 위기를 직시하되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았던 도전 정신과 용기였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지역과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제조업을 지켜낼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오늘 내놓을 제안들이 정책과 제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김정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의 고도화와 AI 대전환은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의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남해안의 세계적인 미양도시 여수에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주제로 제4회 KBC 미래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우리 광주 전남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모든 지원을 다해 주신 KBC 광주방송 정서진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를 박수로서 표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를 방문하시면서 오늘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님 그리고 오늘 특별한 기조연설을 해주실 5국 3특 국가균형성장 발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우리 지역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따뜻하게 다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조업 AX에도 지금 추진에도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얼마 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통상 관세 협상에 임하시면서 트럼프로 매우 터프한 뛰어난 협상가라는 세계적인 칭찬을 들으신 분인데요. 우리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 칭찬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 도민의 칭찬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이계호 국회의원님, 주철현 국회의원님, 신정은 국회의원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AI 대전환 시대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최첨단 산업을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이런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서 가장 뜨는 지역, 가장 유리한 자원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남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인공태양 실증센터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유치되게 돼서 또 한 번 우리 도민들이 크게 희망을 갖고 있고 AI 시대에 맞추어서 또 오픈 AI랄지 또 SK, 삼성 SDS 컨소시엄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우리 전남에 이렇게 구축하겠다 함으로써 전남이 새롭게 뜨는 시대 거기에다 분산 에너지 특구까지 됐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는
지역에서 나는 전기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잘 활용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혁신 성장 모델을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달라.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라남도에 특별한 관심도 갖고 계시지만은 이런 큰 기대를 갖고 분산에너지 특구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제처럼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기회와 또 혁신과 성장으로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전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동북권은 사실은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철강, 석유, 화학 산업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동북권에서는 말 못할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자영업 하신 분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우리 동북권의 산업위기 대응 또 고용 안전 이런 문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그러면서 우리 장관님께는 앞으로 이런 석유화학, 철강 산업, 친환경 고부가 산업, AI, AX 대전환 여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보니까 4조 6천억 정도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래요. 우리 장관님께도 정말 기대가 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수 광양 산단에 그러면서 AX, AI 전환도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여수 묘도에 1조 4천억 규모의 LNG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는데요. 이런 부분의 의미가 많이 좀 잘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조 4천억이 투자되면 지역 경제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런 60만 톤의 LNG 탱크가 들어서면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러시아의 가스를 가져와서 여기서 환적함으로써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정말 큰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여수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전환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또 여수 세계선 박람회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멋지게 치러서 여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여수, 광양, 순천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김영록 지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도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수에 와서 또 이렇게 뵙게 된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KBC에서 하는 행사들 자주 참여하러 갑니다. 이건 바로 KBC가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이끌고 있는 정서진 회장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축사를 하려고 보니까요. 방금 전에 저는 김영록 지사님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정관 장관님을 트럼프와의 터프한 협상가로 축혀 올림과 동시에 어떻게 물 한 잔 따라놓고 4조 6천억 1조 6천억 이런 것들을 듬뿍듬뿍 떠넘기시는 아주 터프한 도지사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시고 계신 걸 봤는데요. 그만큼 전남 지역에 아마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돼서 또 개발이 되길 바라는 그런 도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전라남도에 또 다른 기회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잘 해먹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 영역에서도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 짜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치하려고 애썼고 일정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끝내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알량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컴퓨터 좀 알고 이런 것들이
제가 20년 동안 연마해왔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AI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리셋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알량한 기득권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IT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조금만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있어야만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계였다면은 이제는 지역에서도 사실 개발자를 따라붙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IT 인력이나 이런 것 없이도 지방에서 효율화라든지 새로운 사업들 모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은 그럼 여수나 전남 지역에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없는 인프라들이 오히려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들은 수도권으로 가져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오히려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라는 것은 역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이런 지방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격차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도 정말 호남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항상 많은 투자와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와 단짝인 천하람 원내대표도 아직까지 순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가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항상 본인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일컫는 이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항상 이 미항 여수에서 이런 훌륭한 행사를 해주시는 KBC 그리고 정서진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계호 국회의원님께 축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4회 KBC 미래포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매번 미래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제가 가장 절실하고 또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 같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우리 전남의 가장 중요한 기반 산업입니다만은 이 기반 산업이 흔들리면서 우리 전남 경제가 아주 송두리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그림을 가지고 논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쟁력 회복,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말 뜻깊고 유용한 많은 정책 수단들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지혜와 또 생각들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자리가 우리 전남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계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나주에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표정도 굉장히 밝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나주 출신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정훈입니다. 오늘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 이 KBC 광주방송이 주최하는 포럼 미래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맞는 이 행사에 들어서야 우리 정서진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전남 경제의 심장이라고 하는 동부권, 특히 여수와 광양의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어제 오늘 왔을까요? 아마
참 오랫동안 축적된 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왜 정서진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북권에서 해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미래를 보는 해안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는 동북권의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대전환의 논리, 이것에서 느껴지듯이 위기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산업의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계기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은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권에 발전되는 그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동북권의 철강산업,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 전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서울에서 열렸던 우리 포럼, 소위 말해서 동북권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단을 R200 산단으로 새롭게 전환하자 하는 그 주제는 아마 이 포럼의 이 방향과 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북권의 에너지, 그리고 동북권의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을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R200 산단, 그걸 통해서 동북권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기업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정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행사장이 내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단이도 지역구입니다. 여수시가 주철현 국회의원 인사드립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2025 KBC 미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여수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신 KBC 정서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김경수 지방시도위원장님, 또 우리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존경하는 신정훈 이계호 의원님,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우리 여수와 광양은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산업을 통해서 전남의 경제와 고용을 책임져 온 핵심 거점 지역이었습니다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탈탄소 전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두 기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고, 김원희 의원, 권양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과 K스틸법이 지난주 금요일 산자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이 시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김정관 장관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석유화학에 이기 지적하고 대안을 물었더니 석유화학 산업이 가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곧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는 정확한 현실 파악, 진단 이해, 대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해서 광양과 여수의 지역경제 정상화를 넘어서 국가기관 산업인, 재래기관 산업인 우리 철강과 석유화합이 정상화되고 또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래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고견, 지혜들 저도 열심히 경청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자랑하는 우리 전남이 하나의 전남으로 굳게 뭉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이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오늘 열린 KBC 미래 포럼이 전남의 밝은 미래로 성큼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의 전남을 위해서 앞장서서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화이팅! 네, 조철현 의원님 화이팅! 말씀 고맙습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석화산업지원법과 K스틸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KBC 미래포럼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회 KBC 미래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KBC 광주방송 정서진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정기명 여수시장님, 정인화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 중립 이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포럼은 매우 시적절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재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산업 전환의 파고를 넘기 위한 기업과 지역의 자구 노력에 동행하며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혁신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KBC 미래포럼 개최를 우리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뜻깊은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KBC 광주방송 정서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여수 광양 국가산단의 혁신을 위한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여수 광양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지역경제의 토대입니다. 일자리와 삶이 있고 미래가 펼쳐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등으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우리 경제의 DNA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혁신이 곧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업과 학계, 언론계,
또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포럼이 여수 광양 산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새로운 힘찬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위기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시각과 재언이 더해진다면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조연설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우리 KBC는 행사를 하면 늘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행사를 하네요. 제가 어저께 대구에서 TBC, 대구방송이 TBC인데요. TBC도 똑같은 미래포럼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TBC 행사에 비하면 오늘 규모도 그렇고요. 제가 기조발제를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기조발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앉아 계시고 장관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기조발제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지금 여수와 광양, 동부 호남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KBC가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동부 호남, 여수, 광양, 순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요. 이 중심에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KBC 미래포럼이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진 회장님을 포함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정관 장관님께서 지금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그리고 광양의 철강 산업 위기의 단기 대책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산업 위기 대응 지역도 다 지정을 하셨고 이후에 고용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처 고용부랑 협의해서 중앙 부처들이 단기 대책들은 어떻게든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어려운 점은 어떻게든 풀어 나갈 텐데 그러면 이 단기 대책만 잘 풀면 우리 동부 호남 지역 여수 광양 순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저는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이 불균형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이번에 이 단기 대응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이 이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극 3특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아직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이런 남부 지역의 제조업 중심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쭉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수도권 지역으로 몇 명이나 유입되고 있냐, 순유입되고 있는 인구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참여정부 때 무려 14만 명까지 한 해 수도권으로 가던 인구가 혁신도시 이주가 시작된 2011년부터는 거꾸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졌다가 그 효과가 2017년, 18년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4만 5천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됐습니다.
이 4만 5천 명을 연령대별로 보면요. 39살, 20, 30대까지가 6만 6천 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오히려 2만 1천 명이 빠져나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 추세는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는 많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9천 명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수에서의 청년 유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남에서 도시별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 도시가 여수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이건 어려워지기 전부터, 여수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생긴 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수, 강양, 순천은 그래도 그나마 일자리가 꽤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꽤 있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왜 가냐, 수도권으로 왜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대학 교육인데 결국 수도권 대학을 가는 이유도 왜 수도권 대학을 가겠습니까? 졸업하고 일자리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일자리가 꽤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을 찾아갑니다. 이 얘기는 지역에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 우리 경제인들도 꽤 계시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같은 거 해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요 미스매치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집중은 뭐 이건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100대 기업은 90%, 500대 기업은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는 사람과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전 국민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서 살아가고 있고 GRDP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얼마나 생산하냐 그전에는 비수도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수도권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계속해서 과밀과 집중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고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도권이 힘들어진다 이 얘기는 수도권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수도권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차 가지고 아마 서울 올라가 보신 분은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요. 길거리 나가면은 여전히 낮에도 주차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엄청 막히죠. 그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교통 혼잡 비용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의 교통 혼잡 손실 비용이 41조 원입니다. 2017년이 31조 원이었는데 7년 만에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오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중과 과밀을 견뎌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인들, 창업하시는 분들의 스타트업이 수도권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데 투자하면서 드는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약 4배 가까이 더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재를 수도권이 아니면 뽑을 수 없다. 이게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일까요?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 대기업 일자리. 우리가 지금 지역에 막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도 AI 스마트 전환, AI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좀 첨단 일자리로 바꿔내면 그런 곳도 갈 만한 일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가 IT 디지털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네 번째가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문화와 관광산업 일자리. 자, 이런 일자리들이 지금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수 산단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김정관 장관께서 다행히 오늘 내려오셔서 여수 산단의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시고 전국에 대산, 울산, 여수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은 단기 대책으로 우선은 생산량부터 줄이면서 자구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고 저는 조만간 해법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데는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왜 비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냐?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고 하면요, 여기가 여수, 광양, 순천이 사실상 어찌 보면 하나의 생활권인데 여수, 광양,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여수에 있는 청년이 광양에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물론 어렵게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편리하게 수도권처럼 청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여수, 광양, 순천은 2018년부터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서 버스, 시내버스는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수, 광양, 순천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비수도권은 청년들이 도시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면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산업도 몰려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을 만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권 자체가 비수도권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수도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그 4조 6천억을 오늘 김윤옥 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부 장관한테 약속을 받으셨다는데 그런 투자들이 도움은 됩니다. 지역의 산업을 살리는데. 그렇지만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이제는 경쟁을 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비수도권도 기존의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경쟁해오던 그런 체제로는 수도권과는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처럼 비수도권도 하나의 권역별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5억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충청권,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과 3개의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다극 체제로 만들어서 5극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로 3특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정책들을 9월 30일 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에 적용될 것인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 지역이 광주, 전남 전체로 보자면 하나의 소권역입니다. 광주, 전남은 기존의 강주와 전남이 경쟁해오는 체계로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광일 그 전남도의회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도 광주, 전남이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 정부의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드리냐? 지금 정부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전략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의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대통령께서 자리를 했을 때 우리 대기업들이 1,400조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 지역에 해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일선에 우리 김정관 장관께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대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를 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투자합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막 갈라붙이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 지역은 전남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산업,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 전남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 전남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하고 여수, 광양, 순천은 이 지역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거꾸로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첨단 소재, 정밀화학 산업을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시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광주 전남이 두 개의 전략 산업이 정해지면 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이 전략 산업들이 광주 전남권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재 때문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은요. 투자를 하면 공장 하나를 만들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팹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면 10,000명 정도를 고용합니다. 그 10,000명 중에 석박사급이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반도체 분야, IT 분야, 디지털 분야의 석박사를 5,000명을 고용해서 연구개발해 나가면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 인재를 수도권이 아니면 뽑을 수가 없다. 이게 대기업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게 하려면 첫 번째 이 인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광주 전남에 새로운 전략산업과 연관된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 이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그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투자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권역별로 전략산업과 연계된 그런 지역의 대학들의 수준을 서울대만큼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얘기하면 다들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는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서울대랑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비가 6천만 원이 투자가 되지만 전남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은 2천만 원 남짓됩니다. 이 격차를 이대로 두고는 지역의 인재 양성 체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도 광주 전남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연관된 그 분야는 서울대만큼 서울대 이상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들의 인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로 집중적으로 양성해내겠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좋은 인재들을 지역에서 배출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것만 한다고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연계된 R&D 투자를 할 때도 지금은 가기부나 산업부, 중기부가 R&D 투자를 경쟁 공모 방식으로 다 일일이 경쟁을 붙입니다. 그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R&D는 이 지역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의 R&D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경쟁 붙이지 않고 지금 대표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게 전남 지역의 차세대 전력망 프로젝트가 산업부에 있다가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갔지만 그 프로젝트가 5천억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전남 지역에 그 R&D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R&D는 묶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그렇게 해도 기업들이 갸우뚱합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와 함께 규제 완화입니다. 요즘은.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정 단계에 필요한 규제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그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총리실에 갖고 있던 규제 개혁, 규제 합리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이전에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합리화 토론회 공개적으로 하는 거 몇 번 보셨죠? 대통령이 직접 풀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그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건 권역별로 메가 특구 형식으로 대규모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과정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지원 정부가 직접 하고, 재정 세제 지원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자금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들어보셨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부족한 투자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래도 지역에 투자 안 할래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파격적인 지원을 몰아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갈 만한 미래산업,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역의 대학들하고 연계된 R&D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를 붙여서 실제 창업을 통해서 그 전략산업 분야가 그 권역에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고 나면은 공장을 만들어도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왜 안 내려가려고 하냐? 첫 번째 이유를 아이들 교육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병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문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도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로 이런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는데 걸리는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씩 다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 기업이 투자하겠다는데 그 과정에 직원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내려오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그 권역을 소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의 초중고 교육은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물론 뭐 과학고, 영재고, 국제학교 이런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풀어주는 것은 적절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 대책으로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아이들 교육 문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해서 전국의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 그리고 가기원 같은 좋은 대학들이 전국에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 대학을 서열화해서 한 줄 세우게 하는 이 문제가 사라지면, 경쟁교육이 사라지면 전국의 초중고도 근본적인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아이들 교육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의료 벨트를 통해서 어느 위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병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권역별로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생활권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광역 대중교통망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만 청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비수도권은 차 가지고 다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로 비수도권 지역도 적어도 권역, 소권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광역 대중교통망을 이제는 비수도권 권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활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양, 순천의 경우에 지금은 시내버스만 가지고 그 순환하는 그런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이나 일본에 가보시면 지역을 가더라도 일본의 오사카 같은 경우에 오사카로 가면 나라, 고베, 교토, 오사카가 전부 전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0-40km, 도시마다 30-40km 되는데요. 여수, 광양, 순천이 30km, 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버스 교통만으로 대중교통망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도와 버스가 연결되는 그런 대중교통망을 권역별로는 만들어내야 그래야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권역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억 3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수도권 지역 살리기의 구체적인 그 정책 방향들입니다. 물론 이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허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5억 3턱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런 협의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는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성장 엔진 5종 패키지 같은 이런 파격적인 지원들을 권역별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도 단위로 이걸 지원해서는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광역 대중교통망을 시도 단위로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을 또 시도 단위로 전국을 쪼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방정부도 협업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원들을 준비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권역별로 광주, 전남도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먼저 준비한 대로 먼저 준비된 곳에 먼저 지원한다. 이 원칙으로 중앙정부는 지원합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빠르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도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먼저 준비하고 먼저 출발한 곳에 파격적으로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경제권, 생활권, 광역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까지 함께 기획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역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KBC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좀 더 운동장을 넓게 크게 쓰는 그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비수도권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위원장님의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5급 3특 전략을 통해서 권역별 성장 엔진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방향성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조연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이 AI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김광석 실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560년대 그려진 그림을 공유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미래 포럼이라는 이 자리에서 왜 1500년대 그려진 이 그림을 먼저 제시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그림은요,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길을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미래포럼에서 2번째 기조연설을 맡아서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강한 주장은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 것이고 우리 한국은 또 우리 지역은 전라남도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든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성적표예요.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구나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한때 10%를 넘었던 잠재 성장률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2%가 채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의 국가로 전락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을 뵙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당부 말씀을 드렸던 한 가지가 제발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사. 올해 성장률 0.9냐 1.0이냐 1.01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5년 후 달라진 경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5년 후 잠재 성장률 자체를 아예 끌어올리는 그런 성장 정책을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진심 담아서 당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 안에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을까?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여쭤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전략, 공약 뭐가 기억납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대부분이 코스피 5천을 기억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 5천 때문에 나머지 중요한 성장 전략들이 많은 대중들한테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장 도약 전략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AI 고속도로입니다.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소 추상적이죠. AI 고속도로는 뭐를 의미할까? 뭐를 깔겠다는 걸까요? 제가 지난 MWC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데이터 센터를 깔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자, 그러면 좀 좁혀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뭘까요?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관건은 HBM과 GPU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가볍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GPU는 빨리 계산하는 아이예요. 빨리 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HBM은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아이예요. 그러면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AI 고속도로에 있고 AI 고속도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GPU 26만 장 확보는 한국 경제 성장 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 현존하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사진을 제가 지금 꺼내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름이 각세종이에요. 각세종. 데이터 센터 이름입니다. 각세종은 네이버가 보유한 2번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축구장 41개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제가 퀴즈 한번 드릴까요? 이 각세종이라는 데이터 센터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모할까요?
인구 20만, 100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일산 고양시가 있죠. 여러분 경기도에. 고양시가 106만 명입니다. 인구가. 고양시의 가정용 전력 소모량보다 얘 하나가 더 커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AI 고속도로만 깔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고속도로도 같이 깔려야 된다. 사실 거기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장 도약 전략 안에 다 공약 안에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서 말씀 주셨던 전남도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방향성도 우리 전남이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분산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 당국에게 제가 꼭 강조할 때는 재발 에너지에는 정치색이 없었으면 좋겠다. 원자력이 보수입니까? 원자력이 진보입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우리 한국 산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이순재 배우님의 그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눈물을 참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마지막 시상식 때 남겼던 말씀인데 이순재 배우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연기자는 연기로 평가받아야지 인기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연기는 연기로서 평가받는 것이고 인기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경제 산업은 경제 산업으로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야가 없는 것이라는 것까지 강조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계획도 재빨리 재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까지 강조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에이펙 정상회담 말미에 저도 KBS에서 그 해당 내용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GPU 26만 장 공급이라는 속보를 전해들고 앵커가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눈물을 참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잠재 성장률 하락 속에서 그리고 정책 공약으로서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 보급, AI 고속도로 확보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GPU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확실히 확보하면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을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참았었던 배경은 머릿속에 이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왜 한국에게 26만 장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을까? 한국도 GPU가 필요하지만 엔비디아도 한국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GPU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GPU가 없으면 AI가 없지만 한국이 없으면 AI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HBM이 없으면 AI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 스스로 가져야 될 한 가지 이뤄낸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을 확보하고 있고 GPU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그게 어디로 쓰일까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으로 들어가요. 삼성전자의 PC에 들어가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IT 가전기기에 다 들어가요. 현대차가 만드는 로봇에 들어가요. 현대차의 자동차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스마트폰이 AI 스마트폰이 되고 기존의 자동차가 AI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기반 인프라가 뭡니까? 통신 인프라죠. 근데 SK텔레콤 세계 가장 먼저 5G 상용한 기업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전력 인프라까지 생각해 보면 AI 생태계,
엔비디아로서도 욕심나는 AI 동맹국 대상국인 것이다 라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GPU 26만 장을 확보해서 뭐가 가능해지는가? 이제 공장을 공장 안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태블릿에서 관리합니다. 이제 빌딩을 빌딩 안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태블릿에서 관리해요. 자율주행차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태블릿 안에서 자동차를 주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다 피지컬 AI예요. 26년 성장 전략 방안 바로 피지컬 AI에 있다. 특히 엔비디아도 가져가고자 하는 26년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피지컬 AI에서 한 몫을 하겠다.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이게 뒤로 가볼까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에요. 공장을 공장 밖에서 매니지한다. 농장을 피서 가서 누워서 관리한다. 빌딩을 태블릿에서 관리한다. 이게 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이제 뭐 해먹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자동차 만들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PC 만들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협업 대상이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부터 외쳤던 거 모든 가전이 AI와 만난다.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냉장고가 스스로 계란이 부족하네? 자기가 스스로 주문해요. 최저가의 양질의 달걀을 저보다 냉장고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AI 더하기 냉장고, 피지컬 AI입니다.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더하기 AI, 자율주행차죠. 이미 현대차는 기계라고 분류하지도 않아요. 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AS 센터 가져가시면 그 정비사가 벤치 들고 옵니까? 태블릿 들고 옵니까? 태블릿 들고 와요. 소프트웨어 적결함이에요. 이제는 자동차도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대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피지컬 AI. 우리는 26년 피지컬 AI 영역에서 기회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밸류 체인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앞단에 말씀드렸었던 전력부터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그 밖에 여러 인프라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변화예요. 하나가 DX, 두 번째가 A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DX는 뭡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은행 거래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대면 거래 비중이 줄어요. 대신 인터넷 뱅킹으로 완전히 대체돼요. 이게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에요. 아날로그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디지털리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증거입니다. 도소매 유통은 어때요? 이미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사람들도 많고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2030년엔 2040년엔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한마디로 지금까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합니다. 그러면 AX는 또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진화할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게 아직은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영업체든 고객이든 비용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전환이죠.
아날로그적으로 물건을 구매했다가 아날로그적으로 커피를 구매했다가 이제 디지털리 커피를 구매하는 방식, 키오스크 도입까지는 DX입니다. 근데 여기에 AX가 전개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봐요. 저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저의 소비 패턴을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키오스크 앞에서 오랜 시간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당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카드를 따로 꺼내세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DX까지 마무리된 키오스크가 AX까지 가미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더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키오스크 앞에 가면 뭐 하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동 결제입니다. 이미 이 사례는 제가 미래를 그림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례예요. 알리페이의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바로 AX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에 AX는 더 강한 속도로 26년 전개될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라는 바다 안에 있는데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성장, 더 저성장, 그리고 더 저성장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 경제는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만 움직인다면, 올해 성장률에만 연연한다면 같이 저성장, 저성장, 저성장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래를 그리고 달라진 환경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그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말 그만하세요. 달리할 것. 그동안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것. 어제의 숙제는 어제의 공식을 대입했지만 오늘 만난 숙제는 오늘의 새로운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 금붕어가 어떻게 하면 이 어항 안에서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그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어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아예 다른 어항으로 건너갈 고민을 하는 그런 금붕어가 돼야겠다. 우리가 이 미래 포럼의 자리에서 마주할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환경일 것이고 그 달라질 환경에 걸맞는 준비, 대응 필요하겠다. 강조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해주신 김광석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5 KBC 미래 포럼의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 제가 대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이라고 선창을 하면 내빈 여러분께서는 성장과 혁신이라고 함께 외치면서 앞에 마련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KBC는 앞으로도 지역과 산업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